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 어업 관련 제도 중 속대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세를 잡세의 영역이 아닌 주요 중앙재원으로서 편입시킨 획기적인 어업수세 정책인 균역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역법은 18세기 영조에 의해 시행된 양역개혁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래에 일정당 연간 2필씩 수치하던 군포를 한 필로 반감시킨 조치로 그 부족재원은 결장 및 선무군관포, 해세 등 새로운 세원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결장미는 경작지이지만 토지 대장에 누락된 은여결에 대한 수세 조치이며 선무군관포는 선무군관의 칭호로서 피역자를 군역체제에 포함시켜 군포를 징수케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세는 기존의 잡세로 분류되던 어염선세를 조사하고 균역청으로 소속시킨 조치였습니다. 균역법에 대한 초기 연구는 균역법이 성립되는 과정과 개혁책으로서의 균역법의 성공 여부, 즉 신설된 세목의 세입 증가가 항구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다양화된 급대재원이 실질적으로 인민에게 양역의 감경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목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균역법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균역법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실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균역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지만 해세라는 제도사적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양역계획책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세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균역법은 조선왕조가 어업 관련 세제의 전국적 법 규정으로서 그 의의가 큽니다. 이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파생된 어업 소유관계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균역법의 급대재원 중 하나인 어염선세를 중심으로 균역법이 어업소유체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다에 대한 군가와 아문의 사정과 절수 협박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균역법의 양역개혁책을 넘어서 바다의 사적 점유 부분까지 개혁의 범위로 포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동조치를 해세제도의 성립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균역법의 해세에 관련 중요 내용은 균역청 사목에 의하며 다음의 표로 요약됩니다. 균역법에서 규정한 해세는 우선 지역적으로는 호서, 경기, 호남, 영남, 황해, 평안 등 전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가 원칙은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일반 공통 규정과 지역별 특수 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반 규정으로는 크게 바다에 고정 어구를 설치하는 정치 어구와 어장, 그리고 어선에 대한 과세로 구분됩니다. 수세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균역법화 해세제도 이전에 존재하였던 형태였으며 앞서 살펴본 속대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속대전은 전국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균역법화 해세제도와 차별적이었습니다. 균역법화 해세제도의 공통적인 수세 방식은 지역별로 어전, 어조, 어장, 어기, 어선 등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세액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당시 경세유포, 균역사목 추이, 어세 부분에 수록된 어업 관련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전어업은 어로를 따라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막다른 곳에 임통, 즉 통발과 같은 함정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조는 물고기 떼가 먼 데서부터 지나가는 회유로가 있는데 여기에 배를 멈추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마치 한 갈래 길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조라고 합니다. 어장은 넓은 가다 가운데 어족이 집결한 곳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물을 쫓아 그물을 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기는 지형이 편리하며 고기 잡이에 적합한 곳에 큰 배를 중심으로 작은 배들이 호위하여 잡는 방식을 칭합니다. 자리가 좋다 하여 어기라고 합니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어전, 어조, 어장, 어기, 어선에 대한 지역별 분과 등급과 부가세액은 각각 상이합니다. 어전은 호서 3에서 40냥, 호남 1에서 3냥, 경기 7에서 24냥, 황해 2에서 20냥, 평안 2에서 15냥으로 호남이 가장 적고 호서가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장 높은 세액은 황해도에서 청어전에 대해 40에서 250냥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역법화 해세제도는 공통규정 이외 지역별 특수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박, 만기, 방념, 온돌 등 지방별로 해역의 특징에 따라 발달된 정치어업에 대한 해세 부과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경세유포, 군역사목추이, 어세 부분에 수록된 어업 관련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박은 서해안의 지세를 이용한 어구어법으로 새끼줄로 만든 망을 조수간만의 차가 큰 특정 지역에 둘러 펼쳐서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주박은 어전과 유사하나 어전보다 효율성이 높은 어업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기는 일종의 정치 어망이나 그 종류는 불분명합니다. 방념은 어전과 유사한 어망인데 경상도 연안에서 주로 발달한 어구어법을 일컫습니다. 온돌과 주박은 유사한 어구로 한말에는 주목망으로 통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역법화 해세의 모든 세액 부과는 동전으로 통일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대동법을 계기로 조세가 급납화되는 경향이 균역법에서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같은 영조대에 반포된 속대전의 어염조에는 미, 포 또는 현물로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해세의 수세 방식은 영조가 파견한 관료들이 조사한 각 지역별 해세 제도가 그대로 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영조는 균역법 시행에 있어 지역별로 이미 존재하여 시행되고 있었던 어세를 포용하되 일부 수치 방법은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수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내용상 형평성이 거려되었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사는 경세유표에서 선세에서는 평안도를 슬쩍 빼버리고 염세에서는 경상도를 슬쩍 생략하였는가 하면 어홍세는 호남 세율을 슬그머니 없애버렸다고 형평성 부재와 무원칙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균역법화 해세제도는 세원조사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조세제도로서 통일적이고 완벽한 기준이 불비한 미완적인 형태였던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균역법화 해세의 특징은 한눈에 보아도 지역별로 수세 대상, 수세 방식, 수세액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통일성이 결여된 수세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균역법화 해제제도는 조선시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었던 어업 관련 수세제도를 그대로 흡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료에서 확인되듯이 균역법화 해제제도는 제도로서 완성되기까지 전국적인 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통일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어세제도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된 것을 확인하는 것에만 그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혁체계도 어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 성립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균역법화 해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점의 혁파와 급대 재원의 확보에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영조는 바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수세 부과보다는 군가와 아문에 의해 사사로이 사점되어 누수되고 있었던 세원을 파악하여 국가 재원으로 확보할 목적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다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염선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데 어염의 이익이 모두 사문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숭묘조에서 별도로 하나의 관사를 설치하여 오로지 수습하는 것을 관장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신의 건백으로 인하여 박문수, 김상적, 이후 등을 영남, 관동, 해서, 기내, 호서, 호남 등 제도에 나누어 보내어 살펴보고 나서 세금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상적이 해서에서 병으로 조울하였으므로 황정이 명을 받들어 해서의 여러 고을을 살폈으며 기내, 관서, 관북은 도신을 시켜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군가에서 절수한 어전과 소속된 선척을 혁파하여 일체로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으며 진실로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내가 몸과 털어긴들 어찌 아끼겠는가 라는 하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있지 않던 성대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조선왕조는 지역별로 일정량의 해세를 할당하여 거두는 비총제를 실시하였고 이는 징수를 기본 지역 납세 관청에 맡긴 채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셋째, 지역별로 통일되지 못한 해세제도는 당시의 어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균역법화 해세의 각 지역별 수치 내용을 통해 각 지역에 발달하고 있었던 어업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서지방은 주박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주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 지역에서 발달된 지형 의존적 어구어법입니다. 호남의 경우는 어장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20에서 40량의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광군, 파시평 등 서해안에서 발달하고 있었던 조기 어장의 입어루로 유추됩니다.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비변사 등록에서는 호조판서 이시방은 전남감사가 올린 상소를 근거로 군가나 아무는 물론 파시평에서 세금을 거두는 선척은 모두 일동의 세를 거두어 호조에게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라는 단위는 조기 1000마리, 청어 2000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서 어부들은 상사, 군가 아문이 관할하는 사수 어장세 및 호조 소관인 파시평 지세 모두를 감해줄 것을 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당시 회유성 어류가 군집하는 특정 해역, 즉 어장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자원을 이용하고 획득하는 대가로 입어료 성격의 어장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정액세는 파시편과 같이 전래부터 어류가 회류하는 지역, 즉 해역 가운데 경험적으로 어획의 확실성이 보장된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남의 경우에는 정치성 어구로는 방념이 발달한 것이 확인됩니다. 아울러 주로 비교적 먼 바다의 이동이 강한 어류를 대상으로 한 어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청어어장, 문어어장, 강어장, 양중휘거리, 양중거처조 등 다양하게 부세 대상을 구분하여 수세하고 있었으며 방식은 정률세, 정액세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어어장과 강어장은 어획량이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정률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세유포의 균역청 사목주의 어세 부분에서 5분의 1세 규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음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 조례에 의하면 어수와 어흥에서 대구나 청어를 잡는 자에 대하여 기장현에서는 5분의 1세를, 동래부에서는 8분의 1세를, 통제영에서는 3분의 1을 받았는데 세액이 고르지 못하므로 여기에서는 중간을 취하여 5분의 1세를 적용한다. 창원의 강 어장에서는 옛날 조례에 의하면 고기를 잡는 대로 세금을 징수하였고 본래 정한 액수가 없었는데 지금 역시 5분의 1로 세율을 정하였다. 이를 통해 균역법화 해세제도는 기존의 세원조사 결과를 계승하되 수치세율은 보다 단순화하여 통합된 기준을 취하도록 하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영남 지역에서는 바다 가운데서 어획이 행해지는 양중거처조와 양중거휘리에 대한 정액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경세유포에 의하면 거처조란 어장과 구분되며 어획 시기에 대구어 또는 청어철에 고깃배가 이별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장이나 어수 또는 어조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체제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중은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를 의미하는데 어장을 확대시킨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큰 그물인 후리그물을 쳐서 어획하는 양중거 휘망은 역시 무주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치였지만 어획 효율성이 높은 어구를 특정한 것입니다. 양중거처조와 양중거 희리에 대한 수세는 영남 지방을 어업기지로 하여 비교적 먼 바다까지 어획을 할 수 있는 어선과 어군을 둘러싸 포획할 수 있는 대규모 어망 등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수단과 포획된 대량의 어획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조직이 함께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세는 표와 같이 어선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지역별로 선박 크기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통일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요약하면 조선 후기 균역법은 해세제도의 전국적 성립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균역법화 해세제도는 부족한 세원을 충족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상이한 재원은 조선시대 어구어법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조세체제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 조선 후기 수산업과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어업 관련 조세제도가 경국대전, 속대전, 균역법을 통해 변화하는 양상을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료로부터 본 조선 후기 수산업의 실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